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독거서 최용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팔진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단위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사주를 뽑는 방법, 산에도 사주가 있어요. 사람과 똑같이 산에도 사주가 있는데, 사주 뽑는 법은요, 용과, 그러니까 입수죠. 입수 용과 좌향과 득수와 파와 향으로 산에서 사주를 뽑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주 보는 법 알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 산에서 사주를 뽑는 것은 혈체에 들어가 가지고 용과 좌향과 득수와 파와 향을 놓고 사주를 뽑습니다. 그러면 용과 좌와 득수와 파는 사주요, 향은 대운을 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사주만 뽑아버리면 대운까지 나오니까 훤하겠죠. 몇 년도에 이 묘지를 쓰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생겨 하는 게 나오겠죠. 참 쉽습니다. 그러나 고단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풍수지리학에는 11가지의 오행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3가지는 정오행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주역에서 나오는 8개와 64개입니다. 8개를 뽑으면 64개는 자연적으로 뽑겠죠. 이걸 모르면은 산사주도 뽑지 못하고 팔진법도 몰라버려요. 11가지 중에서 3개는 정오행이니까 그렇게 외우는데 힘 안 들어도 할 수가 있어요. 8가지 오행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디다 쓰냐? 조사는 무엇으로 보고, 용은 뭔 오행으로 찾고, 과엽은 무슨 오행으로 찾고, 맥기봉은 어떤 오행으로 찾고, 득수득파는 어떤 오행으로 찾고, 입수는 어떤 오행으로 찾고,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과엽을 놓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과엽은 5개의 합가엽이에요. 갑하고 기하고 합하면은 어떻습니까? 갑기합토가 되죠. 그래서 갑기가엽은 토가엽, 쭉쭉 산이 내려가다가 토혈로 맺는다. 을경가엽이면 어떻습니까? 가엽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그 혈이 어디 가서 무슨 혈로 떨어져, 이것입니다. 그래서 을경가엽이면 금이죠. 금가엽이니까 가서 금혈로 떨어져요. 정임 한목 그러면은 목가엽이기 때문에 목혈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와겸유돌 사상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겸유돌 사상 다 알아요. 그런데 가엽을 보고 가엽에서 무슨 맥으로 나오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또 혼천행으로 가엽을 봐요. 예를 들어서 중건천캐가 나왔어요. 혼천계 오행에서. 그러면 일어나는 봉우리가 어디로 일어납니까? 중건천은 자, 인, 진, 오, 신, 술 그러죠. 그래서 자방이나 인방이나 진방이나 오방이나 신방이나 술방으로 가지가 뻗어 내려가서 혀를 맺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엽에서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맥기봉이에요. 그래서 24방위 중에서 무슨 방으로 가가지고 맥기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중요하죠. 반드시 11가지의 오행은 알으셔야만이 풍수지리학에 도움이 됩니다. 산에서 사주를 어떻게 뽑는가? 자, 이거 이제 들어가 봅시다. 산에서 사주를 뽑는데 필요한 소석의 개가 있어요. 주역의 개지요. 한 단계 올라서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역을 하신 분들이 요즘에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하면서도 염려는 안 됩니다만은, 주역에서 통영법이 있어요. 글자에서만 이것은 어쨌구나 해버리면 멈추지 말고 이 풀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에서 사주를 뽑는 방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8개가 있거든요. 건공간성 감이진태. 건은 일감을 다스리는디, 그 말은 그 감 속에는 뭔 글자가 들어있는가?
감에는 개와 자가 들어 있습니다. 건은 일건천은 건령으로 들어와서 감을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개나 자가 들어있고, 들어있다 하는 것은 개나 자를 찾아서 개가 나오면은, 천간이 나오면은 지지를 돌려보면 그 개에다 딱 맞춰서 무슨 계자, 회자가 나온다든지 또 축자가 나온다든지 개축,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 그러죠. 6개씩 중에서 무엇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사주 개를 뽑죠. 택해에서는 곤이 들어있는디, 곤 속에서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는 을개미신이 들어있습니다. 곤 속에는 을개미신. 달달 애우셔야 산에 가서 그냥 보고 사주 뽑겠죠. 곤캐에서는 태가 들은 태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태 속에서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천간, 병정, 유가 들어있습니다. 캐가 태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병정유를 찾아야 하는 게, 술이면은 병술이 된다든지, 유면은 정유가 된다든지, 이렇게 나오죠. 이캐에서는 이 손을 다스리는데, 이 손에는 천간신자 신하고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 글자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런 해를 뽑을 때 그것만 찾으면 되죠. 모를 때는 무진장이 헤매요. 그런데 알고 나면 쉽습니다. 신캐는 간을 다스립니다. 간 속에는 또 그러면 무엇이 들어있느냐? 을, 병, 축이 들어있습니다. 간캐가 딱 나왔어요. 그럼 을병, 축을 찾아야죠. 그러면 거기에서 천간과 지지 돌려서 맞으면, 예를 들어서 갑자을축, 병인재미, 육식갑자 중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간캐가 나와 있으면은 을병축미 찾으면 되겠죠. 을오고 병오고는 지지를 찾고, 축미는 천간을 찾으면 됩니다. 간캐에서는 진을 다스리는데, 이 진캐에서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경하고 묘가 들어있습니다. 천간경은 무슨 지지를 갖고 있고, 지지묘라고 하면은 무슨 천간을 가지고 있는가 찾아서 사주에 대입해서 사주 빼듯이 이렇게 찾아서 맞추면 됩니다. 감계에서는 건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인, 갑, 술, 해자가 들어있습니다. 천간에서 건계라고 가정을 하면은 임갑은 무슨 지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찾으면 나오죠. 그리고 술해면 술해의 천간이 무엇인가 돌려서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산 사주는 네 기둥을 뽑습니다. 대운은 향에서 나옵니다. 이 향은 사주 네 기둥 밑에 대운이 있는데, 그래야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자손에게 발복이 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향으로서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해 가지고 대운을 나열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산에서 사주를 뽑는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팔진법은 음양조화가 있어요. 팔진법이라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번에 여러분한테 팔진법 간단하게 책이 한 권씩이에요. 다는 뭐더니까 중요한 거 뽑아서 알기 쉽게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복, 기, 랑, 용, 입수, 자, 득, 파, 이게 8개를 팔진이라고 합니다. 이 8개 중에들 이 주역 64개에다 붙여 가지고, 이거는 또 어디에다 쓰는가, 무엇을 찾을 때 쓰는가를 알려드립니다. 학문에 좀 고단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힘든 분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지리학에는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단 이게 나오는 비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책이 귀하기 때문에 지사분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도 한 40여 년 만에 이 책을 선생님 한 분한테 받아봤거든요. 시중에 없어요. 저 중국
서점 가도 안 나와요. 이 책 산사주 빼는 것은 나옵니다. 예, 무학대사 다른 분한테서도 나옵니다. 팔진법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전부 다 한문으로 어렵게 해서 그냥 책이 상하권으로 2권이나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선생님, 진실한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이 드물다 그 말이에요. 참 고서 중에서도 아주 찾기 힘든 고서고 또 비방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시중에. 그것만 아시면 되겠고, 팔진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산의 운이 오묘하게 다니면서 삼합 속에서 돌아가고 팔캐 속에서 도는 것이 팔진법인데, 그것이 무엇에다가요? 산에다 붙여 가지고 알아보는 것이 팔진법이에요. 복기랑용 입수자 득파. 복은 어떤 데서 쓰는 것이 복이고, 낙은 어떤 데서 쓰는 것이 낙이고, 용은 또 적이용 아닙니다. 24령 아니에요. 용은 어떤 데서 쓰는 것이고, 낙은 또 어떤 데서 쓰는 낙이고, 입수자득파는 아시니까. 그래도 입수자득파 이것도 팔게하고 엮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입수자득파가 아닙니다. 좀 더 한 단계, 2단계가 아니라 그냥 월등하게 올라가 가지고 8개하고 연속돼 가지고 되풀이를 하는 것이 입수자득파예요. 복기랑용 입수자득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는 입수는 들어오는 뒤가 입수죠. 좌는 묘지를 쓰고 머리 쪽이 좌고, 물이 생황방에서 들어오는 것이 득수고, 파는 물이 나가는 것이 파고, 향은 앞에 있는 것이 향이고, 이것을 갖다가 수리를 해주는 것, 이것이 8개가 답을 내려주는 것이 팔진법입니다. 그래서 팔진이라는 것은 산에 가서 운을 화한 것인데 묘하게 생겼는데 삼합에서 벗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기는 인신사의 사상에서 나오고, 인신사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생략합시다. 인신사에는 사생이요, 좌우면은 사왕이요, 절퇴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건 빼버리고 이것을 갖다가 삼합에 붙여서 올리는데, 감일법이 있고 가일법이 있어요. 그러면 감일법 하면은 개의 수리를 빼가지고 덜어버리는 것이 가일법이고, 또 감일배법은 더해주는 것이 더할감자, 가감일배법, 이렇게 해서 2개를 한꺼번에 외우시면 됩니다. 감일배법에서는 무엇이 나오냐? 거는 복이요, 가는 기고, 지는 낙이요, 이는 용인데, 거는 입수가 되고, 가는 좌가 되고, 지는 득수가 되고, 이는 파로 해서 보는데, 이거 똑같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해 보면 안 됩니다. 오늘은 약 250페이지씩에서 상하권이 팔진법이 다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서는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빼는 법도 간단하고, 그 수리 맞추는 것도 간단하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 드릴 것입니다. 가감법이 있는데, 또 가법에서는 무엇이냐? 이가 복이 되고, 진이 기가 되고, 간이 낙이 되고, 건이 용이 되는데, 그래서 복기랑용이 되죠. 이가 입수가 되고, 진이 자가 되고, 간이 득수가 되고, 건이 파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서 다 나오는데, 삼합으로 또 붙여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삼합의 오행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압니다. 금갑정 해며 미는 목이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략해버리고, 그래서 금목수화가 있고 토는 없습니다. 금목수화. 금갑정 해면은 먹이요, 손경계 사여축은 금이며, 권임을 신자지는 수요, 간병신 인호술은 화다. 이게 용과 득수와 파를 갖다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해서 찾게 되고, 그럼 팔찌법으로 산을 보는 법이에요.
팔진이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 이것만 아시면 되겠고, 복기량용 입수자 득파가 팔진인데 기두, 이제 복기량용 중에서 기예요. 용이 일어난 머리, 기두로 가서 용을 찾고 나오죠. 이 팔진법이 어디다 쓰냐 하는 것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기량용 중에 기는 용이라 하더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낙으로는 입수를 찾고, 복기량용 할 때 낙은 입수입니다. 낙이 입수가 아니라 낙으로 입수를 찾는다 그 말입니다. 기로서 용을 찾고 낙으로서 입수를 찾는다 나오죠. 또 세 번째는 입수로는 득수를 찾고 입수로 향을 찾습니다. 득수와 입수로는 득수와 향을 찾고, 용으로는 좌를 찾고, 복기량용 그렇죠. 그래서 용으로는 그냥 24룡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팔진의 용자 용입니다. 그래서 이 팔진의 용으로는 좌를 찾고, 좌에서는 파를 찾는다. 건에 가서 건캐면은 그 밑에가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속에, 그 석회체를 빼놔야 개풀이가 나오니까요. 건캐 속에서는 자를 얻는데 득수와 자와 득수를 찾아가지고 건캐 속에서 나오는, 건은 뭐가 들었다겠어요? 여기 나오죠. 건은 임갑술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임갑술해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해라 그러면은 무슨 해인가? 개해인지 정해인지 을해인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천간을 붙이는 법, 지지를 붙이는 법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건 속에서는 임갑술해라는 자가 들어있는데 그 4개의 글자밖에 못 쓴다. 다른 것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나오면은 가열입니다. 권 속에서는 자가 나오면은 곤캐로 떨어지는데, 이 곤캐 속에서는 득수와 파가 건캐소 속에서 같이 나오고, 건이 복이 되면은 반드시 곤캐에서 낙으로 떨어집니다. 복기량용. 건캐에서 기가 되면은 기두를 해요. 복기 그러죠. 기로 일어나고, 그래서 기두로 하면은 무엇으로 떨어진다? 권캐의 속에서 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권은 어떻습니까? 이 권 속에서는 을, 개, 미, 신이 들어있다겠죠. 그 4글자 속에서 용이 활동한다. 그래서 그걸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건에서 용이 되면은 반드시 권 속에서 좌가 나온다. 권 속에서 좌가 나온다. 그러면 권 속에서 좌가 나오면 무슨 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을자나 개자나 미자나 신자가 되는데 그 말이에요. 다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나면은 아주 오묘하고 만분의 1 하나도 안 잃어요. 정확합니다. 다시 건에서 낙이 되면은 복기량용 그렇죠. 그래서 건에서 낙이 되면은 권캐에서 입수가 된다. 권이 입수가 돼요. 그리고 건캐에서 입수가 되면은 반드시 건캐에서는 권캐 속에서 득수가 나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팔진법에 대한 첫 강의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어가고는 안 됩니다. 해석을 풀어가지고 중요한 것만 딱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 썼던 오행 같으면은 척 알죠. 그런데 실상 애울라면 쉽습니다. 8가지만 알면 되지요. 건건관서 감해진태. 예를 들어서 입수가 복이면은 무슨 개,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무슨 자가 나오고 무슨 득수가 나오고, 복에 건캐가 들어있으면 복이 되면은 입수는 어떻게 찾는다라는 게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답이 딱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만 하기가 어렵지 무진장 쉽고 아주 정확합니다.
수십 년을 실험을 해봤는데 기가 막히게 정확해요. 이렇게 해서 용과 입수와 자양과 득수와 파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딱딱딱딱 정해져 버려요. 그런데 통령통지법 지난번에 하셨죠? 그 외에도 용에서 입수 나오는 법, 맥기 나오는 법, 맥기에서 입수 나오는 법, 입수에서 자양 나오는 법, 지난번에 했던 것은 정법만 알려드린 것이에요. 그래, 그 뒤도 많아요. 그것을 변법 그렇습니다. 선택통지법이니 수화 불상사격이니 이렇게 많아요. 지난번에 했던 것은 그냥 정법으로만 정해진 것을 설명드렸고, 그것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입수에 무슨 좌 이게 나오는 것이 정법만 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용에 무슨 맥기, 이 변법이 많네요. 변법. 그 중에서도 임자 입수 그러면 임자나 자자가 나오는 것이 변법이지요.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 법이. 정법만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있다라고 하시지 마세요. 자, 그러면 복기량용 입수자득파가 무엇인가 찾아봅시다. 복은 과엽이요, 기는 맥기봉이요, 낙은 매그 결인처요, 용은 도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디 가서 붙으면은 이것이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복기량용이 끝났죠. 입수자득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 복기량용이 8변은 48에 32 한나에 32개씩이 변해 가지고 입수에서 무엇이 붙고 낙도 붙을 수가 있고 복도 붙을 수가 있고 기도 붙을 수가 있고 용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진법에서 용은 24룡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알아두세요. 이렇게 많은데 중요하게 뽑은 것만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오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지고 작약, 대수혈, 작약이라는 혈이 있는데 물을 보고 물가에서 물을 보고 있다 해서 작약, 대수혈, 토우, 은복혈. 그런데 소가 엎드려서 숨어 있는 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거는 결록에 나온 거예요. 어디가 있느냐, 전라남도 장흥편을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복미산을 가면은 이 혈이 들어 있습니다. 차 타고 가면은 곰치째가 위에 있는 큰 산이 복미산입니다. 장흥의 복미산 아래 작약대수혈이 있는데 문씨가 혈처의 상 아래에다가 묘지를 써서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상에도 아래에도 가운데다 혈은 놔두고 남평문씨, 문씨가 묘지를 상하에다 써서 가운데는 혈은 지키고만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혈은 건해맥에서 임자병왕으로 내려왔고, 건해명으로 내려오다가 건해맥에서 여기서부터는 맥이에요. 조산이요, 가엽이요, 영성이 들어있고 여기가 가엽입니다. 가엽에서 일어나서 맥기봉을 일어나고 맥기봉에서 건해로 돌아가지고 임자병왕을 했더라. 신방에서 물이 들어와서 혈처를 안고 돌아간다. 신방 신득수의 신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혈을 안고 돌아나간다 그 말이에요. 마산기인이 안산이요, 앞에는 마산기인이 있는데 그것이 안산이요. 예, 손신이 특출하니 문장이 5대 5사람이 나오고, 백호가 2개요, 청령이 하나인 곳에서 삼지 안에서 모였구나. 또 수구의 한문이 5개가 나열이 돼 있고, 혈은 어느 곳에 맺었는가, 백호 속에서 용이 삼지, 하나, 둘, 셋, 세 손가락 같이 생긴 곳에서 엄지에서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찾기 쉽습니다. 지역조차 알려드렸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 혈이, 똑같이 생긴 혈이 있습니다. 복미산을
산의 정거장인데 북미산이요. 산의 정거장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게 훤히 보입니다. 이 두 개가. 그리고 안산에 민이 있고 마산긴이 있으니까 문가와 무가가 간간히 나오더라. 토은복혈이에요. 토은복혈. 이건 역시 복미산 아래서 맺어졌는데 경태령으로 내려와서 미곤맥을 하고 경태맥으로 용으로 내려와서 여기서는 맥입니다. 이게 맥기봉이니까 여기는 길지만은 여기는 짧죠. 용에서 바로 내려와 가지고 맥기봉을 이루었으니까 여기가 가엽이에요. 그래서 경태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미곤신에서 박한을 해서 돌아갑니다. 미방에서 곤방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곤자관양을 하였더라. 득수는 임득수의 파는 을파더라. 그래서 곤이물이 딱 맞죠. 경태방에 있는 것이 매화인데 이곳에서 내려오는 영이 미곤에서 박한을 하고 경태방에서 이것이 매화꽃이더라 그 말이에요. 미곤방에서 박한을 했다. 이게 돌아줬다. 여기서 돌아줬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지고 경희방에 있는 매화꽃인데 이곳에서 돌아가지고 맥이 옆으로 돌아와서 내두를 하고 혈이 옆으로 돌아와서 평지에서 우뚝 하고 맺었더라. 경태방으로 용이 내려가고 미곤에서 박한을 한 다음에 돌아가지고 곤자간양을 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평지더라. 높은 곳이 아니더라. 야지더라 그 말이에요. 혈처의디에 낙산이 우뚝 솟았으니 3대 거경이 나올 것이요. 이 옆으로 돌았으니까 뒷이 허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낙산이 손방에다가 낙산을 딱 두고 신방에서 주산을 이렇게 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손신이 합을 해가지고 상응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손신이 상응하면은 삼길육수가 있어요. 삼길이라 하는 것은 해룡, 해방, 진방, 경방 이것을 갖다가 삼길 최고용이라고 하고 최고방이 세 군데서 있어서 혈을 도와주면 최고라고 칩니다. 그러면 육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손과 신이 함께 상응하고 있으면 육수가 되고 태와 정이 합을 상응하고 있으면 또다시 육수가 되고 그런 식으로 손, 신과 간, 병과 태, 정 6개죠. 그래서 귀한 용과 귀한 방위에 물이나 산봉우리가 서로 상응하고 혈처를 보고 기뻐하고 있으면은 조공하고 절을 얻기고 돌아서지 않고 안품 품어주거나 수려하게 보이면 이것이 손실을 상응한다고 그래요. 두 봉우리가 그러게 있으니 높은 벼슬아치가 3대까지 나오고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손신이 합해 주어서 상응해서 혈처를 도와주니까 혈처의디에 낙산이 울쭉 솟아서 이 낙산입니다. 간방에 있는 매화꽃이 봉우리가 3개이니 당대에 발복을 했구나. 묘지를 쓰고 당대에 그 발복을 한다. 내 대에 발복을 한다. 10년 안에 발복하는 것을 당대 발복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대에 발복하는 것, 이 또한 당대 발복. 5년 안에 발복하는 것을 속발복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발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간방에 곤자 간양이니까 간방이죠. 봉우리가 하나 둘 3개가 있으니 당대에 신속하게 발복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는 만 하고요. 생소하게 산에서 사주 찾는 것하고 산에서 팔진법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생소하더라도 이렇게 이 자료를 연구를 거듭하시고 다음에 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가요. 그러면 기회를 잃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